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한 시민 통일문화연합 이경태 박사 거기 모임하고 그다음에 한남동 윤 대통령 김건희 부부가 사는 관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항상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토요일 날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거기서 토요일마다 제가 연설을 하거든요. 연설하고 불이 나게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총회 하실 줄 알고 조금 그것도 감안했는데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뭔 말씀을 듣고 싶으신지 멀리서 원근각처에서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할 뿐이고요. 천공이라고 하는 자를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차 안에서 한남동 관저를 막 아까 향하고 있는데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불철주야 그 백은종 대표가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폭풍 서야에도 엄동설안에도 거기서 시위를 하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녹색병원에 실려가고 또 서울에서 우리 직원들 기자들도 연이어 쓰러지고 쇠약해지고 거기를 출입하는 시민들도 역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투쟁의 당위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열심히 퇴진운동을 하는 모습에 제가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저기는 제가 10분을 해도 목이 터져라 외쳐가지고 벌써 목이 상했습니다. 왜 분노를 했는가 하면 한남동 관저가 이렇게 고가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관저 입구가 딱 이렇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과거에 그 국회의장 공간, 육참 총장 공간, 그리고 외교장관 공간 이런 공간 타워입니다. 근데 천공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가 거기는 용의 머리니까 일로 나와서 여기로 관저로 해야 된다 하고 정해주고 또 국방부 청사는 용의 몸통이니까 청와대 들어가지 말고 대통령실로 일로 나와야 된다라고 지정해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한남동이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 대통령 내에 그런 관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신통하고 방통하고 영통하고 신령한 신기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속이라고 그래도 올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속이 얼마나 좋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종교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하면 풍수지리로 보건대 무속적으로 보건대 그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미 거기는 GTX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GTX 철로가 한 달인가 있으면 개통이 돼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풍수지리로 볼 때 가장 안 좋은 지형을 선택해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그 한남동 관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곳입니까? 거기는 12.12 사태가 벌어진 피해 유혈 사태가 있었던 무서운 곳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거기가 육참 총장 공간에서 이 전두환 신군부와 또 정승화 기엄사령관 육참 총장 세력 간에 그 교전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그래서 피해 얼룩진 그런 곳에 대통령 내를 불러낸 거예요. 이자가 밑에는 구멍이 터널이 뚫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통한 이런 무속인입니까? 아니면 사입입니까?
그것만 봐도 사입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리고 한남동 관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청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대통령 청사의 잔디를 10cm만 걷어내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독극물들이 다이옥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같은 국힘당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역, 한강진역 그리고 여러 그 주변의 배수구, 하수구, 수로들을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이 서울시 예산이 거의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중앙정부에 또 200 얼마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 정도로 독극물 투성이가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청사 주변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거기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평야입니다. 아무런 지형지물도 없어요. 청와대처럼 북악산, 인왕산이 또 지형지물로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적의 공격, 미사일의 공격, 핵폭탄 이게 완전히 80년 가까이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야. 핵무기가 그 위에 그냥 바로 투하가 돼도 끄떡없을 정도의 지하 요새 벙커, 국군 통수권자로서 거기를 지휘할 수 있는 든든한 시설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게 한동안 대비였는데 최근에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그리고 경복궁 그 돌담을 따라가지고 그 지하에는 대통령이 피신할 수 있는 모노레일 경전철이 지나가면서 유사시에 대통령도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고 굉장합니다, 그 밑에. 그런데 거기를 이런 아무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사이비가 불러내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대통령의 직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것에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10cm만 걷어내면 독극물 다이옥신부터 수많은 이런 독극물들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미군 부대가 거기서 70년을 묵었으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한 번도 미군 측에서 또 미국 정부 측에서 단 한 번도 환경 오염 측정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소파 협정이 그렇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환경 오염이 됐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음성적으로 우리 환경부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음성적으로 그냥 살짝 배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헐적으로 하는 정도인데도 그 정도인데 거기를 대통령을 불러낸 겁니다. 그 독극물 바다 위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저 쇼입니다. 쇼.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대통령 청사 밑에 뭐가 매몰되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케이블이, 그 명칭을 아시죠? 케이블이 묻혀 있는데 이거는 저 연평도까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서 도청장치를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 DNI, 그러니까 FBI와 CIA와 모든 8개 미국의 정보기관이 별개의 독립된 정보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걸 DNI라고 그러는데 그 DNI가 설치한 겁니다. 미군하고는 상관없어. 미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매설을 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낱낱이 대한민국도 도청이 되고 북한도 도청이 되고 중국도 도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을 그 시설물이 얼마나 방대한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언젠가는 해도
한 명도 없이 다 철수를 한다 해도 그 케이블을 지키는 경비병력들, 미군의 경비병력들은 남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 때 미국 측과 문재인 정부가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숙소와 청사를 짓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 청사 오른쪽에 그걸 짓기로 한 거예요. 서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 오고 나니까 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 옆에 미군 또 청사가 또 하나 새로 짓게 되니까 곤란하니까 저쪽으로 뭐 드래곤 호텔로 옮기니 많이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친일 친미 사대주의에 찌들 대로 찌든 이 검찰의 부패 덩어리 이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천공의 그 오다와 미션을 아무 검증 작업 없이 자기들의 어떤 학자 싱크탱크나 참모들의 이런 자문 없이 그냥 무작정 나와가지고 거기를 대통령 집무실 청사로 쓰는데 거기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까 그거를 뭐 다이옥신 이런 거는 또 별도의 문제인데 거기는 캘리포니아 영토입니다. 미국 무대는 900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제비교포 미국 국적자 아닙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저희 집 코드, 한국은 우편번호라고 그러죠. 집 코드가 90057입니다. 90057입니다. 저희 집 주소가.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100개가 넘는 모든 미군 무대, 미군 캠프, 미군 레이더기지, 미군 해군기지, 공군기지, 모든 이 시설물들, 이 탱고 미군기지, 오스카 미군 지하 탱코, 이런 모든 시설물들은 캘리포니아 영토로 팻말이 붙여져 있고, 그것은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그냥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영토입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미국 영토고, 행정적으로도 미국 영토고, 우편물상으로도 미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미국에 내가 살고 있을 때 유학생들이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선물을 소포로 보낼 때 용산 미군기지로 보냈어요. 엄마 아버지 보고 그걸로 찾아가라고. 그러면은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같은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소포값뿐이 안 나왔어. 왜? 거기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용산이. 그 정도로 이 취임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남의 나라 땅에서 국정을 수행하고 자기 집무실 청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윤석열 당선자가 자꾸 용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원과 청원 신문고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망각하는 아주 기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오다를 내렸어요. 천막을 치고서라도 거기에서 친구를 한다고 이렇게 미션을 주니까 바로 그 이튿날 24시간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보면 그 이튿날 윤석열이가 딱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는 천막을 치고라도 여기서 용산에 직무를 보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맞이하고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있는 김용현 씨가 그때 당시 FT 그 인수위원회 FT 팀장 뭐를 맡고 있었던 그자가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걸기도 전에 국방부로 쳐들어가서 방 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합참을 하고 합참은 수방사를 하고 수방사는 다른 데로 쫓겨가는 이런 도민한 현상을 지금도 맛보고 있고, 그 비용과 그 에너지, 그런 과정과 절차 속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북방 공백, 안보 공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의 무인 비행기 이런 거가 침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리고 미국이 도청장치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아무런 검증과 과학적 데이터, 분단 국가의 대통령 최고 국정 지도자가 직무를 본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장소를 이렇게 사이비 종교인이 좌지우지해도 그 어떤 제재장치가 없고 모니터링이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됐다고 하는 것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박수 치면 한번 박수 제가 템포를 잘 이거 어벤다운을 잘 맞추는데 일부러 박수를 유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 참 기가 막힌 게 천공이 용산 대통령 청사 담벼락에 일찍 자리를 틀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거기는 용의 꼬리 부분이니까 이제 저 국방부는 용의 몸통이고 한남동 지금의 관저는 용의 머리통이니까 머리통이 들어와야 된다. 나와라! 청와대 들어가면 거기는 좋은 게 아니야. 거기는 지금까지는 잘 했지만 거기 들어가면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하야당하고 자살해 죽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지 말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 자리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종교적 이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했어요. 박근혜 씨.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후보 되기 전 얘기니까 박근혜 씨한테, 박근혜 의원한테 접근해가지고 편지도 쓰고 책도 주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면 글로 불러내려고, 그리고 반기문한테도 접근을 해가지고 반기문에게도 책을 쓰게 하고 후원을 해주고 했는데 반기문 씨가 중도에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미 4년, 5년 동안 천공의 그 정법시대 회오리였던 김건희와 지은순 두 모녀가 정액제를 끊어서 그 시청을 정법시대에 시청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돈 뜯깁니다. 이래 뜯기고 저래 뜯기고 입도비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뜯기고 월회비 뜯기고 정액제 뜯기고 그리고 뭐 천사모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1천만 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는 천사모에 또 들어가면 또 그 돈 내고 여기저기 이제 돈 뜯기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공의 이 짓거리는 소리에. 여러분, 천공이라고 해서 100%다 이상한 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괜찮은 소리도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혹한 거예요. 분별력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다음에 사회 현상, 외교적인 거 모든 걸 이렇게 다 들어보면 이게 감별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중앙지검장이었던 남편 윤석열을 데리고 소개를 시켜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윤석열 지검장도 천공에게 점차 빠져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의 대통령 부부가 천공에게 함몰되어 있는가 하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또상 그 정법시대 유튜브만 듣는다고 윤핵관 중에 나중에 멀어진 사람을 머래관이라고 그래. 머래관 중에 한 사람이 강진구 기자한테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야 이러다가 내가 저 대통령
부부를 변호하고 감싸다가 내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하루는 그러는 거야. 윤석열 후보가 당신들은 천공이라는 스승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시민단체에서 공격을 하면 변호를 하고 잘 이거를 실드를 쳐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야단을 치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내 정치 생명 끝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캠프를 나온 사람이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논설위원이 캠프 대변으로 들어갔어요. 윤석열 캠프 대변으로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나왔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만 벌리면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야 이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대변인을 때려쳤습니다. 구글 검색하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공한테 주입을 당한 거야. 너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너는 내 제자야. 이런 세뇌가 윤석열이 뭘 알아요. 평생 그냥 술이나 막 퍼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거기서 야전 침대 펴놓고 그걸로 하루 종일 잠자다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뭘 일 꺼쩍꺼쩍 하고 그런 패턴이거든. 그러고 뭐 오직하면 구수만에 데꼈어요. 나는 이거 내가 캘 거야 나중에. 구수도 수상해. 윤기준 교수가 돈 쓰고 백 써가지고 된 것 같아요. 고소고발해도 괜찮아. 고소고발하면 더 좋아. 나중에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됐다고 하는 건 아니라 의심이 간다 이거야. 구수만에 합격된 것도 이게 심히 의심스러워. 아무튼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법고시 합격한 거 아닌가. 책 한 가지만 보니까 교양서적을 보고 인문학을 보고 역사서적을 봤는데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이제 검사로 임명받으면서 사람 조지고 먼지 털듯이 사람 그냥 깍두기 벗겨먹고 그 나쁜 짓을 일삼고 특수부 검사들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 종자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이것들은 짐승 같은 것들이. 그런 짓만 한 자가 천공이 뭐 수염 이렇게 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듬어. 여러분은 머그컵에다가 딱 이렇게 팔 올려가지고 또 몇 마디 짓거리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귀신을 가는 안테나야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이요. 이거 쑥떡 잘라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뭐 천부경의 공리주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신비주의 이런 게 결합돼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니까 이제 거기 혹하고 매력을 느낀 건데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공이 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디올백이 왜 발생했는가도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곡된 언론들 때문에 그냥 최재형 목사 그러면 몰카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의도에 국힘당 당사협회 하필이면 거기 유명한 유튜브 회사들이 많아요. 뭐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오마이뉴스, 파블로 뭐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그 노상 가는데 그 앞에 지나니까 디올 목사님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이 디올 목사, 몰카 목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큰 그림으로. 중앙지검장에서 머무르면 되는데 김건희와 천공이 야분한 겁니다. 욕심을 부린 거야. 진급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진급. 그래가지고 천공이 자기들의 신도들을 풀어가지고 청와대 청원이나 대법원 뭐 이런 검찰청 이런 정부의
그 임명권자의 눈에 들 수 있는 곳에마다 게시판에 댓글을 달고 청원에 이 점수가 올라가는 걸 그냥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유효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게 여러 가지 역학적 요인이 있지만 그런 것도 작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검찰총장까지 왔는데 그 총장이 된 것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님이 덕분에 내가 총장이 됐다고 하는 벌써 가스라이팅이 벌써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하고 많은 추미애로 인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뭐 고발도 당하고 징계도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 정영훈 대표 어디 계십니까? 정영훈 대표님 어디 밖에서 듣습니까? 여기 앞에 들어오셔야지. 우리 정 대표님하고 그때 기자회견한 생각나.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추미애의 법무장관 뭐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정영훈 대표하고 내가 거기서 뭐 기자회견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 천공이 개입을 한 겁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옷 벗어! 옷 벗게 한 것도 천공이었고 옷을 벗은 다음에 윤석열이가 보도에는 뭐 고민하고 갈등한 것처럼 나왔지만 조금도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바로 대선에 출정하라, 대선에 도전하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고 윤봉길, 매헌 기념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매헌 기념관을 렌트할 때는 절대 독립운동이나 공적인 역사와 관련된 것만 장소를 임대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누가 그때 임대를 해줬느냐? 김건희 여사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김승희 의전비서관, 쫓겨났던 의전비서관이 그때 당시 어떤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 김승희의 이름으로 그 매헌기념관을 장소를 빌려서 대통령 출정 기자회견을 열은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친일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죽창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대선 출정식을 하는데 죽창가를 비하하고 이따구 소리를 하는데 언론에서 띄워주고 조중동과 레거스 미디어에서는 윤석열을 띄워주기 바빴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은 승승장구 일취월장 만사형통하는 그런 대선 지지율을 얻어서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상승 곡선을 잇다가 결국은 이 윤 후보가 대통령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는 벌써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나는 판단을 해가지고 오죽하면 재미교포인 제가 서울의 소리에 6개월 동안 대선 기간에 출연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는 프로로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고 이재명 후보를 띄워주는 그러한 방송을 내가 진행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진동으로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제가 왔는데 여러분은 그런 느낌 안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가지셨다면 저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야죠. 원래는 성직자들을 다 동원하려고 그랬어요. 신부님, 목사, 스님 그랬는데 다 꺼려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하기로 해놓고 그 이튿날 못한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왜 못합니까? 대주교한테 허락을 맡으러 올라갔는데 사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방송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지람을 듣고
못하겠다고 빠지고, 목사는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목사 대표로 하고, 스님 한 분, 법현 스님이라는 진보 스님 하나, 진보도 아니야, 그냥 중도지, 법현 스님, 태고종 법현 스님하고 제가 작가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매주 출연해서 거품을 물고 윤석열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칭찬하려는 것을 내가 찾았어요. 없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딱 한 가지 비판했어요. 뭐 비판한 줄 아십니까?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못할 말을 한 거야. 내가 저 뚝따구가 나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딱 한 번 비판했어요. 그 6개월 동안 프로에서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북한을 옹호하게 뭐 이런 그냥 조선일보 기자가 자꾸 이제 함정에 질문을 하니까 너무 북한을 비하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그 성남시장 끝판에 인터뷰를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신랄하게 비난을 했고, 그 비서실장, 죽은 전영수 비서실장에게도 그 말을 전해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말이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저자는 대통령이면 큰일 납니다 라고 나는 외쳤는데, 그게 현실로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청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언자적인 기질을 발휘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그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이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가 출마할 수 있게 밀어주는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있어서 이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서로 결탁이 된 가운데 그 중심에는 자본 권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세계가 철저한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 언론 권력과 자본 권력, 이 두 권력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큰 그림으로 보면 나중에 천공도 이 언론 권력과 자본 권력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도 반드시 언론 권력과 자본 권력의 카르텔에 분명히 내침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건데 언제 받느냐? 최순실 국정농단 첩보를 들었을 때처럼 법비들도 뛰쳐나오고 조중동도 뛰쳐나올 정도의 그런 적나라한 부패와 부정부패, 그런 비리들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투쟁을 하고 힘을 저와 여러분이 합해야 그때 비로소 탄핵의 본문을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은혜롭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광훈이 아니잖아요. 정광훈이 하는 할렐루야 아멘하고는 그 뉘앙스와 영적인 차이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혹세무민하고 친일 친미 사대주의에 찌들린, 근본주의에 찌들린 저 정광훈의 할렐루야 아멘과 최재형 목사의 할렐루야 아멘은 분명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를 어줍지 않은 그 족속들이 정광훈이 세운 자유 무슨 당이 있죠? 자유통일당인지 모시기당인지 거기에서 저를 고소고발을 했어요. 뭐 하도 여기저기서 날파리들이 고소고발을 하니까 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군데서 어디가 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를 하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에 출두 명서가 날라왔어.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날라온 거야. 누가 고발자인지 고발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제 담당 변호사가 목사님 출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고발 내용인지 고발자가 누구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일단 열람한 거는 곧 나올 거지만 4가지 제목을 거는 게 나왔는데 이게 김건희가 거는 거야. 알고 보니까 첫째, 국가보안법을 걸었더라고. 4가지 중에 하나는 국가보안법, 하나는 주거침입죄, 하나는 명예훼손죄, 하나는 무고죄. 이게 4가지로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정확치는 않은데 변호사가 그렇게 4가지라고 경찰서에서 알려줬답니다. 이 야비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건희는 억울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1대1로 하면 되는데 시리쿠션으로 다른 사람 이름과 다른 단체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그 기자단, 출입 기자단에 제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인이 많다고 해서 다 기자들 털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탄부터 4탄에 찌라시가 도는 거를 나한테 다 알려줬어요. 찌라시라는 건 뭐냐면, 찌라시라는 말이 일본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키릿 페이퍼 찌라시인데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를 기자실에다가 딱 흘리는 거예요. 대통령 출입 기자들한테 흘리니까 볼 거 아닙니까? 기자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나 극우 언론들은, 극우 매체들은 쓰는 겁니다. 근데 그 1탄부터 4탄까지 모두 누가 작성한 거냐면 김건희 여사가 작성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김건희 여사만 아는 카톡 내용만 가지고 쓴 거야. 나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내용 중에 그래도 뭔가 약간은 비무속이 있고 내가 뭔가 나를 공격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가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했더라고요. 그 짓을 지금 관저에 처박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안 간 것도 그 뭐 여러 가지가 뭐 말이 설랑설레 많았지만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국힘당 공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서 안 간 겁니다. 그 타이밍이. 왜? 만약에 이 국힘당 공천이 자기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인맥들이 후보가 공천이 낙점이 되지 않으면 이번 다음 회기 새로운 국회에서 자기가 특검에 회부되고 탄핵을 당한, 남편이 탄핵당한 걸 알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연락하고 이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조용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피 터지게 별이 빛날 정도로 거기서 그런 모략을 꾸민 거예요. 관저 속에서 60여일, 70여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는 게 그냥 가만히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국힘당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하나도 자르지 않고 거의 다 그냥 공천을 시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나도 아니지만 뭐 열흘 전에는 남자 여자 현역 의원만 자르고 또 며칠 있다가 조금 더 자르고 해서 지금 현역 의원 재공천율이 대부분이요 지금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자르면은 큰일 나거든.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영입이 되면 이거 이 사람들이 뭐 젊은 기분에 새로운 기분에 그냥 저기 김경률하고 한동훈처럼 여사가 사과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취임식을 하는데 천공은 외형적으로 독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천공의 다음에 2인자 신경의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을 취임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리고 저도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면을 봤을 때 단상 오른쪽 맨 앞부분에 그 자리에 배정을 받았는데 제 앞자리가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교수가 거기 앉았어요. 제 앞자리에. 그리고 윤기준 교수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친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병환 때문에 뭐 이제 치매가 있는 걸로 이게 다 이제 공포가 됐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런 정법 시대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장악을 했으며, 그 김건희 여사의 위에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이비가 또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방한을 했을 때 천공이 신경의 이사장을 통해서 허창수 GS그룹 회장,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이 허창수 회장에게 법무팀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법무팀장 빨리 허창수 회장을 찾아가서 그 허창수 회장의 비서실장을 만나서 조금 있으면 몇 월 며칠 날 언론에 공개되기도 전이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는 사실이 일반 언론에 공개도 되기 전에 벌써 천공은 알고 있었던 거야. 빨리 만나서 보고서를 올려라. 무슨 보고서냐? 미국에, 제가 사는 미국에,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미의 브라질, 뭐 멕시코 이런 남미에 사는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오거나 불법 월경을 하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많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장벽을 쳤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 멕시코 국경 고 어간에다가 수만 평의 부지를 사서 개성공단처럼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난민들을 수용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그러면 미국도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빨리 허창수 회장 일행에게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완성하면 대통령실에 전해줘라 라고 하는 천공 측의 문자 메시지와 그 내용이 저에도 입수가 됐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천공 측이 교류를 안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확실하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법시대 천공이 대통령실의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을 관할하는가 하면, 최순실은 생쥐같이 몰래 청와대를 다른 차를 타고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살짝 들어가서 연설문도 고쳐주고, 그리고 나오고, 또 비서관들의 보고도 받고 나오고 몰래 활동을 했잖아요. 비선 활동을. 근데 천공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정법시대라고 하는 이 강연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적용하라고 그냥 대명천지에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으면 다 그것을 정책에 입안하고 반영하는 것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해온 것입니다. 5월달이 되면 2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체불명의 정말로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경제정책, 교육부 정책, 외교정책, 통일정책, 민생정책, 노동정책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노동자들은 해외여행 가면 큰일 나. 노동자들은 일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수준이. 노동자들은 다 간첩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야. 뭐 이따가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을 초유의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압수수색 할 때 여러분 현장 중계방송 보셨나요? 다른 때에서 못 보는 장면을 여러분 포착하셔야 돼요. 국정원이라고 쓴 세 글자, 국정원이라고 쓴 조끼를 입고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경찰들이 이렇게 보셨죠? 예. 여러분, 그게 천공발 지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국정원까지 대동돼가지고 뭐 간첩 색출한다고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따위로 정책을 하는가 하면 김포시를 뭐 서울로 편입을 하는 문제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천공발 발언으로 나온 거고요. 제가 천공이 하산을 해서 돌을 닦은 산에서 신불산에서 하산을 해서 부산에 나타나가지고 최초로 천공을 거들어줬다고 하는 어느 여러 인물들을 만나봤어요. 현장 취재를 했고 마지막에 최근에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지원자의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천공이 거의 지금 그때가 20년 가까이 다 된 얘기인데 그때도 천공이 울산시하고 창원시하고 합해가지고 무슨 특수시를 만들고 그따위 얘기를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뜻을 실현했다고 그 증언해준 사람은 이 뭐 보수고 진보고 없는 분야 무속에 심취한 분인데 그 잘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그 천공 선생이 그 윤석열 김건희 멘토가 되더니 그 뜻을 실현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영무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를 안 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능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고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부터 5만 가지 천공이 발언한 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가 논란이 돼서 중단이 됐을 망정, 하다가 논란이 돼서 이제 우야무야가 되거나 지금 답보 상태에 있을 망정 천공발 정책이 윤석열 정권에서 당과 내각 차원에서 적용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글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는 저는 학력이 없는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를 안 다닌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존중해 줍니다. 뭐 그런 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혹세무민이라는 걸 내가 말하는 거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 이제 박차고 올라와서 10위권, 5위권, 3위권 이렇게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 김건희를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거에 몰두해 있고 미신적인 거에 이 모든 국정이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도록 해놔버려가지고 전혀 과학적 데이터, 분단국가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내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제2탄이 또 나갑니다. 지난번에 커튼 뒤에 천공의 성이라고 하는 그 천공을 제가 언더커버한 거 보셨죠?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 내일 나간다 이 말이에요. 2탄이 또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거는 본방송이 나갑니다. 본방송은 진짜 센 게 나가죠.
취재한 게 다 들어가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한반도 통일과 국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가 심각한 겁니다. 다른 것도 심각하지만 비근한 예로 내일 나갈 방송 중에 무슨 발언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디 하나도 안 틀려요. 내가 통일 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공에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일임하고 위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하니까 무슨 남북정상회담을 합니까?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면 바로 통일협정 조인식을 할 겁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게 만든다는, 여러분,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걸 뭘 말하느냐? 남과 북의 정상이 평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통일 담론을 서로 밀고 땡기고, 그 이념과 사상이 8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조율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통일헌법도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통일협정 조인식이 아니라 한쪽을 굴복시키고 항복시켜서 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통일이 되어 있다라.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5,500만 명의 통일의 뜻을 다 담아야 돼. 통일 담론이 나와야 되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 동의와 통과 절차도 마쳐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2,500만 명 주민들도 그분들의 뜻을 그쪽에서 또 펼치고 해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고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통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 타임이, 그 디바인 타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통일의 길목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천공 집단 극소수와 윤석열 집단 극소수만 비밀리에 알고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서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지난 2월 5일 날 저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모아서 국립외교원장, 통일연구원장, 또 국방과학연구원장, 이런 자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통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제목이 경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이거를 이 대한민국 언론이나 그런 일을 했는데도, 몰래 한 것도 아니야. 했는데도 시민들이 관심도 없고, 내가 인터뷰하고 강연 통해서 다 이거 까물려서 검색해서 알게 된 거야. 이것도 검색만 하면 수백 개가 뜹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승만도 부끄러워서 살짝 북진 통일을 하자고 하다가 슬그머니 내는 북진 통일을 자유자만 붙인 거예요. 자유 북진 정책, 자유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대명천지에. 그래가지고 4대 연구원장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섹션별로 발표를 하는데, 한 놈은 나와가지고 연구원장이 대북 심리전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북 심리전이 뭡니까? 지난 국회 때 그래도 저 국힘당을 달래서라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대북 삐락 뿌리는 거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가지고 북한에 전파를 쏘겠다고 대북 심리전을 선포한 거예요. 국방부도 안 한다는 거를 통일부가. 그러고
9.19 군사합의도 깨버리고, 그리고 지금 권영세라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자가 통일부 장관 할 때 뭔 일을 했습니까? 그 대구 풍선 삐라 뿌리는 방언을 슬그머니 철퇴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왜 그만뒀습니까? 김남국 의원처럼 이거 비트코인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김남국 의원처럼 덤탱이 쓸까봐 슬그머니 사표 낸 거야.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 쥐새끼같이 아주 조용히 사임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그런데다가 국가인재개발원 원장이라고 하는 이 원장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준비다, 이런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MBC의 보도를 통해서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고, 여러분, 지금 천공의 발언이 각 부처에서는 은밀히 진행 중인데,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이제 보안을 요하는 기관들이라서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 지금 시행 중일 것이고, 통일부는 드러난 양성된 정무부처라서 그나마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한 꼬락서니가 그따위로 축소해서 발표했는데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북진 통일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심각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왔는데, 지금 3월 하순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날짜와 기간을 아직 투명하게 공개 안 했죠? 했나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작당들을 하고, 무슨 밀당들을 하고, 무슨 총풍 사건을 일으키고, 무슨 국칙전을 일으키는 야욕을 꾸며낸지는 몰라도 왜 하필이면 총선 전에 그따위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무슨 한미 합동 군사 공군훈련을 했습니까? 비질런트 훈련,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 경악할 훈련 아닙니까? 북한이 72%가 산악지대입니다. 72%가 더 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이 72%가 넘는 산악지대 빼면 평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평지는 다 주민들이 살고 우리 북한 농포들이 사는 거주지나 일하는 일터 아닙니까? 거기를 700곳으로 나눠가지고 700곳으로 타겟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훈련이 버질런트 한미합동 공군훈련인데, 그 훈련을 위해서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한 대만 떠도 대단한 훈련인데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100대가 출동을 했잖아요. 이미 했던 훈련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거는 더 할 수 있지, 규모가 더 클 수 있죠. 100대가 뜨고 200대의 폭격기가 떠가지고 토탈 300대의 폭격기가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한 게 한미합동 공군훈련이고, 또 한미일 공군훈련이나 한미일 해상훈련도 예상되고 있는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친일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전쟁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린다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멱살 잡고 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퇴진운동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운동과 각 속한 촛불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퇴진운동에 동참하는 것 뿐이고, 누가 탄핵을 시키느냐? 탄핵은 국회의원만 탄핵을 시킬 수 있고 정당에서만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있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떠한 인물들을 뽑아야 윤석열이가 탄핵될 것 같습니까? 3선이원이니 4선이니 5선이니 하는 자들을
인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뽑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각 정치에 입문한 초년생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안 뽑아준다. 한국은 이런 건 정의 문제라니까. 동네 세탁소 아들은 출마하면 무조건 찍어줘. 그러면 세탁소 아저씨하고 정 때문에 이 정을 버려야 돼요. 내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잘 알고 지내면 내가 얼마나 좋아요. 최재형 목사가. 그렇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각을 지고 왜 그렇게 이런 맞짱을 뜨는 관계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적인 관계와 정을 나는 내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큰형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김건희 여사 아버지하고 우리 큰형님하고 양평군청에 같이 근무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고향도 같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눈을 다 감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김건희가 어떻게 하든 윤석열이 어떻게 하든 천공이 뭔 짓을 하든 나는 그냥 한국에 와서 통일당행만 하고 책이나 쓸 거야. 그랬다면 이런 모든 추악한 사실들과 경악한 일들이 드러났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역감정, 혈연, 학연 이런 것 사적인 거와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자를 뽑아야 되느냐, 어떤 자가 어떠한 분을 뽑아야 되느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선서식을 마치고 그 이튿날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저 윤석열, 김건희를 공동정권을 끌어내리는 의지와 투기와 용기가 있는 그러한 인물을 여러분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퇴진의 열망과 이 분통이 터지는 것을 누구에게 이걸 이임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정으로 뽑고 관계가 있어서 뽑고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 없어. 반드시 이 후보가 윤석열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냥 감옥에 붙잡혀 가도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고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뜻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돼도 벌써 보세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 발의하고 통과됐어. 되면 헌재로 넘어가고 헌재에서 또 뭐 인용을 하고 뭐 투표 결과 뚜껑을 열고 결과에 따라서 또 이게 통과가 돼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압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27년 5월 10일까지 어떻게 숨막혀서 여러분 기다리고 사실 겁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강연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 제 팬들도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막 그냥 먹거리도 갖다 주고 뭐 포장된 거 갖다 주는 건 좋은데 그냥 생고구마 갖다 주고 그래도 뭔가 약을 데려서 갖다 주고 뭔가를 먹고 가고 싶음을 주고 그런 건 좋은데 날것으로 막 갖다 주는 분에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무슨 막 문어도 갖다 주고 다 좋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는 거를 막 이렇게 휙 집어던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탁 집어던지면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나는 요즘 애국가도 안 불러줘요. 왜 애국가도 안 불러줘요?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한테 나한테 한 게 뭡니까? 난 그래서 애국가도 안 불러요. 이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인물을 뽑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그 뽑은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느냐? 4가지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문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내가 당신을 꼭 찍을 거야. 찍는 조건이 있어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셔요. 첫째,
디올백 특검을 하라. 믿습니까? 아멘. 정청래 의원이 제 거를 로얄티 저작권도 안 내고 인용을 했더라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디올백, THEALL, BACK, 디올백 모두가 돌아오라. 그런 뜻에서 내가 강연 다니면서 인터뷰 때마다 했는데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크다란 간판에다 디올백이라고 써가지고 매스컴에 나왔어. 제가 떠들었는데 그게 뭐냐? 모두가 돌아오라. 윤석열, 김건희도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이 뉴라이트들도 돌아오고 7일 매국노들도 돌아오고 저 나라를 팔아먹고 국익을 해서는 7일파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브랜드도 크리스찬 디오로 아닙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인 크리스찬 디올백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여기 한국에 와서 바쁘니까 교회를 내가 할 시간이 있나 목사지만 그래서 하도 많은 분들이 나보고 교회를 차리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하남시에 제 오피스텔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하남시 미사리 주 경기장 바로 앞에 큰 오피스텔의 옥상에서 제가 대한교회 예배를 드려왔어요. 간간히.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거기를 처분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가서 신부님 강론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태극기 쪽에 설교와 강론을 한다는 거지. 미치겠다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내가 와서 듣겠다는 거야. 막 천안에서도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난 피곤한데도 막 끝까지 신앙상담도 들어줘. 이 마당에 지가 양말 갈아 신을 시간도 없는 마당에. 근데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교회를 대학교회를 제가 설립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 교회 이름을 크리스찬 디올백 처치라고 질 거야. 진짜로. 말이 되죠? 할렐루야! 크리스찬 디올백 처치. 어떤 분은 거기다가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인터내셔널 자를 붙여달라 해서 크리스찬 디올백 인터내셔널 처치. 외국인도 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찌됐든 여러분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디올백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달라는 오다를 후보자들한테 경선이 이제 다 마무리됐죠? 왜 얼추 이제 얼추 다 정해졌잖아요. 그래 주문하시고 그 디올백 특검은 단순하게 제가 이 핸드백만 중고만 특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을 더 줘요 저한테. 예. 이 디올백을 주는 날 저 다음으로 다음 대기자들이 또 선물꾸러미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내가 조작한 겁니까? 내가 동원한 거 아니죠? 그럼 몰카 공작 아닌 거죠? 네. 저 말고 또 다음 대기자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김건희 여사가 검사장 부인 시절에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코로나 콘텐츠 전시회를 열 때마다 종 전시회를 많이 열었습니까? 뭐 르코리에전 무슨 전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전시회를 열 때마다 대기업이나 각종 업체 돈 많은 회사들만 귀신같이 알고 다 전화 돌려가지고 직원들이 후원해달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주 권력을 손에 쥔 검찰 권력을 손에 쥔 검사 간부의 부인이 전시회를 하니까 도와달라는데 거기서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130개 업체가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는 그 과정에서는 23개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겁니다. 받았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뭐 삼성카드사에서는 4,400만 원, 도이치모터스에서 2억 얼마, 또 게임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 정도 액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고발을 당하고 최강욱 의원한테 고발을 당하고 또 여러 이런 시민단체한테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선물과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한남동 관저가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글로 이사를 하고 나서 첫 출근을 11월 7일 날 했는데 11월 23일 날 백석대 설립자 장경영 박사가 보낸 고급 소나무 분재를 실은 학교 로고가 새겨진 트럭이 그날 23일 날 11시 30분경에 우리가 데모하는 한남동 관저 대통령 그 커다란 대문 앞에 딱 당도하니까 보초서는 병사들이 어디든가 전화하니까 대문이 쫙 열리면서 그 뇌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석대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총장 직위해제를 당한 사람이에요. 가족 족벌로 운영하고 신학대에서 출발한 종합대학인데 그 비리가 많아가지고 계속 감옥도 갔다 오고 재판을 계속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부만 사는 관저에다가 1,000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문제를 보내는 것을 덜렁 받고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디올백 특검이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천공 특검을 해야 돼. 세 번째, 건진법사 특검을 해야 됩니다. 한 놈씩 해야 돼. 건진법사는 내가 입도 못 꺼내 지금 아직 천공이 남아가지고. 천공 끝나면 건진법사로 넘어가야 돼. 여러분, 뭔가 얘기가 자꾸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거는. 거기는 더 심각해요. 이 건진법사는. 그래서 천공 특검, 건진법사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김건희 일가족 특검. 아버지 김충식, 어머니 최은순, 오빠 김진호, 언니 김진호, 형부 유병규, 막내 동생 김진아, 이런 일가족이 20년 전 미신형 휴게소의 법인 이사들이었고 그 법인의 대표가 어머니 최은순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20년의 세월이 흘러 그 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 비선 실세가 돼가지고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고 나라 국고의 눈먼 돈을 빼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정권을 측면 지원해주는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김건희 일가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건희 일가 특검 중에 샘플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김건희 아버지 김충식이가 얼마나 많은 액수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그의 집무실에서 발견됐습니까? 몇 경이라고 그랬죠? 13,000경이요. 네? 13,000경. 달러. 이 똥굴뱅이를 세다 셀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집안의 부부는 무슨 은행 잔고증명서 귀신이 들었는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은행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이게 천문학적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 김충식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이 부산 엑스포를 대결을 했는데 그 대결에서 일본어 줘줬다고 폭로를 했잖아. 그것도 몰래 카메라에 잡힌 거야. 옆에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걸 찍은 겁니다.
아유 그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부러 져준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그 카메라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할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호 있죠. 부자.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누구를 처음 만났는가 하면 한남동 관저가 이사를 가고 첫 손님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오찬을 거기서 했는데 엄청나게 환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그 의장대가 이렇게 칼로 막 이렇게 딱 통과하게 만든 것도 하면서 거창하게 했는데 그날 그 오찬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거기에서 이미 대한민국이 사우디아의 부산 엑스포를 져주겠다는 미락이 오고 갔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수백억을 돈을 써가면서 외유 순방을 가면서 우리 그런 총수들을 데려다니면서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뛰어준 척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거 이 카르텔을 밝혀내야 되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납니다 비리들이.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2만 명이나 되는 방송 기자와 신문 기자,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 서울의 소리, 열린 공간, 뉴 탐사를 비롯한 극소수의 탐사 매체, 대한 언론만이 이런 문제를 연달아 보도를 해도 레거시 미디어들은 주류 언론들은 일절 외면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입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자료 입수가 가능하잖아요. 국방부 너 이런 서류 제출해. 너 교육부 이런 서류 제출해.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내가 뭘 취재했나 봐요. 얼마나 피를 많이 나고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 재미교포가.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투자할 거를 국회의원이 되면 30분 만에 다 그냥 해결이 되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이런 모든 비리와 부정 혐의 이런 것을 다 채집해서 이 4가지 특검을 통해서 이 부도덕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탄핵을 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미션을 주고 우리가 의무감을 주고 또 반면에 그런 것만 주면 안 되니까 후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제가 5시 정각에 마치려고 이렇게 5분 남았는데 제가 명품 화장품과 명품 백을 준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리투아니아에 그 전쟁이 벌어진 옆나라가 리투아니아 아닙니까? 거기를 가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명품 중독에 걸린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제 명품을 사다가 들켰어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들킨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역 언론이 보도를 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걸 이실직고하면 좋잖아. 뭐라고 핑계를 대고 궤변을 늘어났습니까? 삐끼한테 호객행위로 그렇게 당했다고 퉁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그 백화점의 주인이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한 줄 아십니까? 30년 동안 이 매장에서 가장 큰 손의 손님을 맞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많은 명품을 왕창 사들였길래 경호원까지 대동해가지고 30년 만에 가장 큰 손 손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통령의 배우자 우리가 용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상회담에 갔을 때 그 같은 맥락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담을 갔을 때 이탈리아 총리가 갑자기 그 정상회담 그룹에 일정이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본국으로
속히 귀국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까 14명의 이탈리아 국민이 수해를 당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급고 그 정상회담 일정들을 마치고 각국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급고 귀국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탈리아 총리한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충북에서 몇 명, 경북에서 몇 명, 경기도에서 몇 명, 40명이 넘는 수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그는 우크라이나로 예정이 없던 우크라이나로 연장 순방을 하면서 내가 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민은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저 이탈리아 총리는 14명이 죽었는데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가서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눈물을 닦아줬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저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조남욱 회장의 그 기업과 그런 여러가지 카르텔을 점검하는 그런 속사정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40여 명이 사망을 해도 외면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자 대통령으로 인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쿠시마 핵 폐기수 사건만 놓고도 탄핵감입니다. 선서식 할 때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선서조항 어쩌고 저쩌고 하나같이 시행되고 실천하는 게 없이 거꾸로 반헌법적으로 반민주적으로 가는 이때에 우리는 숨막혀서 도저히 수권 능력이 없는 저 역적 패당들이 정치하는 저 용산의 역도의 무리들을 하루라도 더 지체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후퇴하고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임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며, 여러분 이번 총선에 승부를 걸고 후보당 후보, 국회의원당 국회의원을 뽑아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